안녕하십니까. 필드붕어 이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요, 비바보트라는 곳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보트를 타서 이곳을 방문한 건 아니고요. 박현철 프로님하고 식사를 하려고 잠깐 왔는데요. 지인분하고 한번 왔어요. 그런데 요즘 핫하다는 채비가 있어서 잠깐 이 영상으로 회원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박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현철입니다. 그 채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이제 소공채비거든요. 소공채비라고 하면 이제 전에는 기존의 해저서 채비를 조금 더 슬림하게 해서 변형된, 그러니까 이 가벼운 해결사 채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공채비라고 이름을 지어서 낚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찌올림도 아주 환상적으로 몸통 다 찍어주고, 그리고 낚시하기 더 편하고, 붕어도 이제 입질 비율도 훨씬 높아졌거든요. 이 채비를 즐겨 쓰고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채비 만드는 법을. 네.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 보통 보면 이제 노지 낚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원포부터 채비를 많이 쓰시거든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원포부터 채비를 쓰시다가도 요 이제 바로 분할해서 원터치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분할채비네요. 그러니까. 네, 분할채비죠. 네네. 분할채비인데 이제 이제 요즘 이제 베스트라든가 쓸만한 씨알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베스트로 가야 되는데, 베스트에서 입질이 점점 약아지니까요. 오늘 이제 살려고 이제 학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웬만한 채비 예민하게 되면은 잘 물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예민한 채비 붕어들이 입질하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불효를 갖다 극한까지 이제 억제를 시켜가지고 요 톱 무게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 톱 무게보다 살짝, 양의자 같은 때는 톱 무게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해도 되지만은 다대편성하고 노지 낚시에서는 톱 무게와 같이 하면은 낚시가 피곤해서 못해요. 그래서 이제 톱 무게보다 살짝 무거운 돌에, 보통 이제 이 해결사 소꽁치 같은 경우는 톱 무게가 0.17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톱 무게보다 살짝 무거운 돌에, 그러니까 요거는 0.35g 정도 되는 돌이거든요. 한 2배 정도 되죠, 톱 무게. 이 정도 돼야지 낚시하기가 편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도 그렇게 돼야지. 약간 무게가 톱보다 좀 무거워져야만이 원줄이 침강을 하잖아요. 원줄이 내려가면은 그 원줄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무게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분다든가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대류 현상에 의해서 흐르는 현상도 없어지고요.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분할봉돌은 그 탑 무게로 바닥 제일 밑에 있는 걸 맞췄잖아요. 네. 근데 박 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지에서는 그게 더 무거워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만 피곤해서 낚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2단 입수 현상이 나거든요. 네네네. 2단 입수 현상이 이제 분할봉돌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2단 입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채비를 똑같이 맞춰놨다 하더라도 줄 무게를 계산 안 하면은 2단 입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카본 줄 쓰시는 분들은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보통 이제 40대에 3호 카본 줄만 써도 그 줄 무게가 화학 힘의 무게 0.2g 이상이 나갑니다. 그건 제가 직접 다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봉돌이라든가 요 찌만 밑에만 예민하게 맞춰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위에서 2차적으로 원줄이 눌러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봉돌 같은 거는 면도칼로 깎고 예민하게 맞춰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몇십 배 되는 불력을 그 원줄에서 눌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원줄을 교체하지 않으면 그 낚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본줄 가지고는 이 채비가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붕어 낚시에서는 쓰면 안 되는 줄 중에 하나가 카본줄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붕어 낚시 그 전에 토종투에서는 이 채비가 무거워도, 줄이 무거워도
토종붕어들의 흡입력이 토종토에서는 흡입력은 그냥 뭐 생미끼, 지렁이, 새우 같은 거는 뭐 다 올렸는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하죠. 옥수수라든가 떡밥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육식 어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식물성 미끼를 사용하고 바늘도 작은 바늘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채비에서 이렇게 이제 카본줄을 사용한다는 건 자살행위죠 거의. 아, 그런가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세미폴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많이 이제 대중화됐죠. 근데 이번에 비바에서 나온 새로운 줄이 어떤 건가요? 지금? 요즘 새로 나온 줄이 저 블루 줄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전에 세미폴팅 줄이 이제 요거를 블랙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요게 이제 카본 줄에 비해서 비중이 한 5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세미 블랙이, 세미 플러팅이. 이 채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2단 입수 현상이라든가 입질이 이제 뭐 꼬물락대든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속공 채비를 처음에 사용해서 세미 플러팅으로 사용을 했는데 네. 어떤 2단 입수 현상 때문에 입질이 정직한 입질이 나타나지 않아서 줄을 새를 개발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비중이 이제 물하고 대비해서 1대 물이 1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1대 1.03. 그래도 이제 물보다는 무겁죠. 채비 줄이 떠 있으면 낚시를 살짝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반 세미 프로팅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무게는 비중이 가벼워요. 상당히 가볍네요. 네, 그러니까 카본줄을 생각하면은 16분의 1입니다. 오. 비중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나니까 2단 입수 현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입질을 거의 몸통을 찍거든요. 네네. 그리고 입질 빈도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요 속공채비라든가 굳이 속공채비를 쓰지 않더라도 분할채비, 뭐 옹대림 채비, 오글림 채비, 저부력 채비 이런 채비에서는 이 원줄을 쓰는 것이 좋죠. 이상적인 줄이죠. 요걸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세미포르틴이라든가 카본줄을 쓰면은 그 이제 미완성이 된 채비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원봉들을 사용하는데도 이 줄만 바꿨었거든요. 예. 줄만 바꿔도 이게 찌올림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 눌러주는 2차적으로 눌러주는 줄의 무게를 카본줄보다는 훨씬 감소하기 때문에 무게가 4분의 1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입질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로 이 세미 블루로 바꾸게 되면 입질이 더 좋아집니다. 좋아지긴 하는데 약간 좀 불편한 점은 감수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비중이 조금 더 가볍다 보니까 뒷줄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네. 그런 점은 이제 좀 불편한 점이 한데 입질 빈도라든가 찌올림 비중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수조통에 넣었을 때 네.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가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분할을 하지 않고 네네. 봉돌 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네. 탕 예. 떨어지죠? 예, 탕 떨어지네요. 네, 조금 더 내려볼까요? 오늘? 보통 우리가 이제 탕 떨어집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예. 보통 한두 목 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 예. 자, 그냥 쿵 떨어지죠? 네네네. 그렇게 떨어지네요. 네, 쿵 떨어지고 요거 이제 분할을 해서 사용할 경우 자, 분할을 해서 박프로님이 할 때는 이 분할을 유동을 주는 건가요? 네, 저도 유동을 주는데요. 네. 뭐 그건 뭐 큰 상관은 없고 저는 한 이 정도 아, 예. 네, 한 3, 4일 정도 유동을 주긴 합니다. 근데 뭐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 요 분할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 퉁 떨어지죠? 예, 바닥이 퉁 떨어지네요. 퉁 보니까. 떨어지는데 보시면은 거의 줄이 꼬부라지지 않고 딱 그대로 일자로 딱 수직으로 펴질 거예요, 이게. 아, 일자로 쓰네요. 예, 이렇게 일자로 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채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수입별 채비, 카본줄이라든가 좀 무거운 이제 일반 저 세미 프로팅 라인을 사용했을 때는 2차적으로 짱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가 길어질수록 줄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목만 눌러줘도 만약에 우리가 2차적으로 한 목이 저 2차 입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고 한 목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자,
한 번에 눌렀거든요. 구부러지네. 예, 상태가 완전히 휘어서 초승달 같지는 반원형을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입질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정확한 입질이 나타나지가 않죠. 예신이 거의 만약에 요즘 붕어들은 예신 잡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예, 그래서 이 줄을 딱 일자로 딱 쓰네요 보니까. 새로운 줄을 개발하게 된 거죠. 아. 이게 이 상태가 자꾸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2% 부족한 뭔가 미완성인 채비가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딱 펴져야지만 정확한 입질이 캐치가 되거든요. 예. 2단 입수가 우리가 한목 내려간다고 해서 밑에서 그렇게 뭐 살짝 휘어진 거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한목이 내려가면 소승달이 돼버립니다. 반원형이 돼버려요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입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카본사 무거운 걸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어. 측정이 안 돼요. 거의 이제 제가 요만큼 내놓고 채비를 다 맞추고 나서 물에서 던져보니까 줄을 이제 줄 무게로 측정을 해보니까 요 이제 세미 블루 같은 경우는 한 한목 정도 내려가고 세미 이제 블랙 같은 거 일반적인 세미 프로틴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카본 줄은 여기까지 케미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보호낚시에서는 거짓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프로님 따라서 저희도 채비를 한번 바꿔서 나중에 큰 붕어. 저는 뭐 이 원줄만 바꿔도 큰 붕어를 이번에 몇 마리 만났던 게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찌올림이 그렇게 좀 둔한 감이 있었는데 전에는 카본 수수였죠. 예, 카본 썼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둥둥거리는 그런 입질을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뭔가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기존에 카본 줄에서 세미 프로틴으로 줄만 교환을 바꿨을 뿐인데 입질이 확 달라졌죠. 네. 거기서 또 줄을 이제 더 요번에 새로 나온 신형줄을 바꾸면 입질이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 대신에 뒷줄 관리가 조금 귀찮은 점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줄, 네. 보통 이제 요것도 우리가 보통 이제 2.5, 3호 줄 세미 프로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 요 줄 같은 경우는 이제 줄이 가벼워서 2.5, 3호 줄보다는 4호, 5호 줄을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거 5호 줄이면은 세미 프로틴 1.5나 1.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중이. 아 비중이 네, 그래서 상당히 가볍네요. 네, 이 두꺼운 줄 쓰셔도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뒷줄 관리가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네, 요 3호 밑으로는 양어장 같은데 이걸 사용을 하시고 노지에서는 4호, 5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아 항상 이 비바 보트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